네, 안녕하세요.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.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는 산타랠리 시즌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. 이제 새로운 해에 이 거래일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제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한다면 아마 좀 산타랠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산타랠리가 안 돼도 시장은 좀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여러 통계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산타랠리와 관련한 먼저 통계를 살펴보면 이 오펜하이머는 이제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78%의 확률로 주가가 한 1.6% 상승하면서 미국 전체 7일 중 가장 상승을 좀 많이 하는 주다. 그리고 가장 상승률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였고, 이에 따라 만약에 산타랠리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 오른쪽 표에 있는 이 초록색처럼 한 달 뒤에는 1.7%, 세 달 뒤에는 2.6%, 그리고 6달 뒤에는 5.3%라는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겠지만, 만약에 좀 산타랠리가 실패하게 되면 한 달 뒤에는 0.2% 하락하고 또 세 달 뒤에는 0.7% 하락하고 마지막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0.4%를 상승하며 이 산타랠리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이 성장률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런 통계를 보였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 허버트 파이낸셜 다이제스트의 이 마크 허버트는 산타랠리가 있던 없던 좀 주식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조금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전하며 그래도 좀 산타랠리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위로의 이런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산타랠리 기간 동안 이 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산타랠리 기간 동안 만약에 산타가 왔으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고, 오른쪽에 바로 있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 산타랠리가 만약에 오지 않았을 때 다우지수가 상승할 확률, 마지막으로 1896년부터 현재까지 이 다우지수가 상승할 확률,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눈 이 통계인데요. 이와 관련해서 보시면 아마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, 실제로 이제 산타랠리 기간 동안 다우지수가 상승하면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확률은 66.7%, 그리고 하락했을 때 시장의 상승 확률은 60.7%로 이 1896년 이후 시장의 전체 상승 확률인 65.6%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러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산타랠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장이 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한 2015년도에 또 산타랠리 시즌에 다우지수가 2.2% 하락을 했는데 2016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또 15.2% 상승한 적이 있으며, 작년이었죠. 2023년도에도 이 산타랠리가 실패했지만 2024년 S&P 500이 23%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증시를 보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습을 전했습니다.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만약에 특히나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1% 넘게 하락하였는데, 이와 관련한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1952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조금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될 텐데요. 만약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이 주가가 1% 이상 하락한 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만약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좀 1% 하락한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. 하지만 만약 이 기간 동안,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결국에 연말 이후 그 다음 해에 과연 주가 S&P 500 퍼포먼스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S&P 500의 퍼포먼스는 1%를 하락했음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2009년도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,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이렇게 좀 좋지 못했던 주식시장의 하락이 있었지만 반드시 이렇게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1% 이상 하락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르네상스 매크로 같은 경우는 1928년 이후 월별 이렇게 지수의 수익을, S&P 500의 수익을 좀 확인했을 때 이 1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S&P 500에서 가장 좋은 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표를 보시면 이 빨간색은 평균 수익률이고, 또 이 미디언 값은 오히려 이 조그만한 네모 이 사각형이 아니죠. 이 다이아몬드 모양 마른 목골이 이제 미디안 값인데, 이 미디안 값을 보면은 확실히 다른 이런
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상 거의 7월과 한 11월 이후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이렇게 조금 1월은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 긍정적인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1월에 한번 투자를 하시는데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는 약간은 조금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JP 모건 같은 경우 2025년 10에서 한 15%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2025년 10에서 15%의 조정이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현재 S&P 500 지수가 연말에 10에서 15% 하겠다라는 이런 말은 아닌데요. 이 표를 보시면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증시가 20% 이상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상승했을 때 그 다음 증시가 좋았던 경우도 많지만 또 안 좋았던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특히 이 1930년대 같은 경우 두 번 연속 이렇게 상승하고 그 다음 해에는 31% 하락한 적도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거의 통계들을 감안했을 때 이 JP 모건의 자산관리 및 투자 전략 책임자인 이 마이클 캠벨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2년 연속으로 20% 이상 주가가 상승 뒤에는 이 추가적인 고성장이 지속된 사례가 드물다. 그래서 과거 4년 연속 두 자리 상승이 있었던 경우는 1990년대의 강세장과 1920년대 뿐이었기 때문에 2025년에는 10에서 한 15%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은 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변동성이 좀 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충분한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해라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식으로 지금 이제 연초부터 모든 재산 100%를 주식에 넣지 말고 일부 분명히 좀 유동성 확보해 놓은 상태로 투자를 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또 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 투자할 때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보고 이거를 좀 바로미터를 삼아서 이 금리가 4.5에서 5% 사이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좋고 만약 또 5%가 넘는다면 이것은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. 네, 이렇게 JP 모건 같은 경우 증시가 오르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대비를 하고 또 채권 수익률도 잘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았고요.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025년 S&P 500 전망 6,500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시티은행이 시티가 왜 또 이렇게 S&P 500 6,500을 유지했는가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본 것인데요. 연준이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미국 증시는 높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레브코비치 지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얼마나 시장이 자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수급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지수인데 이 부분이 현재 유포리아 상태에 이렇게 진입하며 굉장히 투자자들이 이런 흥분 상태에 진입하며 이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분명 긍정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이 AI가 결국에는 잠재적으로 여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인데 특히 이 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또 2025년 EPS 성장치가 15%로 굉장히 높다는 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 AI가 메가캡의 실적을 강화시킬 것이며 결국 이 AI는 이익을 상승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두 번째 이유는 AI였습니다. 세 번째 이유로는 결국 이 트럼프 정책인데요. 트럼프 정책이 결국 이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들이 기업 전체의 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던 이 중소형주 아니면 가치주나 아니면 여러 방산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이익 성장률을 좀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이 S&P 500은 미국 경제와는 약간 다르게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워낙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AI 기반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이런 S&P 500 성장률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 시티가 생각한 여전히 2025년도에 S&P 500 목표가를 6,500으로 유지한 이유고요. 다음 소식으로는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 테슬라가 어제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이 인도량 발표를 했는데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번에 테슬라 인도량을 보면 이제 49만 5,570대로 시장에서는 한 만약에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도량을 나오려면 한 51만 5천 대가 필요했고 시장은 꼭 전년보다 높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
50만 7천 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도 낮은 이 49만 5,500대, 특히나 이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, 기술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보고 있는 댄 아이브스 역시도 그래도 한 50만 대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. 또 UBS 역시도 AI 내러티브를 감안할 때 50만 대 정도면 주가가 상승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전했지만 그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하루 이제 S&P 500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이 되었는데요.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해가 되었습니다. 이제 이번에 또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 확실히 계속해서 이 연간 인도량은 매년 급격하게 크게 증가하다가 이번에 올해 소폭, 작년이죠. 이제 2024년 작년에 소폭 이렇게 하락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드부시는 4분기 인도량이 하회했지만 여전히 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. 웨드부시는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존경할 만한 이 배송 수지다라고 평가를 했고 2025년 회계 연도까지 인도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며 연간 인도량 성장률을 20에서 30% 정도로 예상했습니다. 또한 결국 이제 2025년에 결국 출시될 이 저가형 전기차가 인도량 증가에 좀 잠재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 기존의 아웃퍼폼을 유지했는데요. 네, 확실히 이제 결국 테슬라는 과거에 어땠는가 보다는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있을 이 자율주행, 그리고 또 이 자율주행을 굉장히 크게 퍼뜨리려면 결국 좀 저렴한 이런 또 차량 모델이 또 많이 이렇게 시장에서 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과연 어떤 식으로 올해 이렇게 모습을 보일지,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.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 웰스파고가 2025년이 지난 30년 동안 또 가장 또 은행의 긍정적인 규제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또 이렇게 은행주들을 좀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메이오는 지난 30년 중 이제 지금이 은행의 가장 긍정적인 규제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순이자 수입이나 대출, 예금, 자본 시장이나 운영 레버리지, EPS 성장 등 모두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이제 시티를 2025년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결국 이제 2025년과 2026년도에 수익률이 같이 창출로 정원화되는 중추적인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았고, 이렇게 탑픽으로 선정한 시티 외에도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또 JP모건의 컨센서스가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은행주다라고 평가를 하였는데요. 이제 시티 24년 한 해 동안 약 30.39% 성장하며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였던 애널리스트인 메이오는 이 시티에 대해 향후 앞으로도 2배가 3년간 2배 오를 수 있고 현재 자기자본 수익률이 7% 정도인데 2026년까지 이를 11에서 12%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탑픽으로 선정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 작년에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4년 26.71%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, 마지막으로 이 JP 모건 또한 24년에 이 40.08%라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였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은행들이 또 2025년도에도 좋을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어제였죠? 네, 어제 이렇게 테슬라가 인도량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, 또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 나스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가장 또 크게 엇갈리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.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애널리스트가 엇갈리는지, 심지어 어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좋게 보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안 좋게 보았는지, 이와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컨텐츠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, 이렇게 또 산타랠리 실패해도 또 좋을 수 있다라는 여러 통계들, 두 번째로는 또 JP 모건과 관련돼서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, 세 번째로는 시티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&P 500, 6500 전망을 유지했다는 소식,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인도량을 보였고, 반대로 이제 그랬지만 웨드부시는 여전히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다는 소식,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웰스파고에서 금융주들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과 이제 시티를 그중에서도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
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,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,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,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.